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황사의 영향을 받아 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매우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건조함까지 더해져서 대기질이 좋지 않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어제는 태풍급 강풍이 요란하게 불더니 오늘은 황사가 말썽입니다. 지난 10일 고비 사막과 내몽골고원에서 발생한 황사가 찬바람을 타고 유입돼 내일까지 미세먼지 경보 수준 이어지겠고요. 현재 전국 17개 시도에는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는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150 마이크로그램 초과시 발생되는데요. 현재 대구의 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500 마이크로그램, 경북은 459 마이크로그램 보이며 오늘 종일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답답하더라도 KF80 이상의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대구와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고요.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합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 10도, 안동 7도, 포항은 11도 보이고요. 낮에는 대구 20도, 안동 17도, 포항은 19도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계속 주춤하겠고요. 내일까지 잠시 주춤한 가운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한편 오늘도 경북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를 중심으로 순간풍속 시속 55km 내외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모레 오후부터 비가 시작돼 토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요. 당분간은 건조한 가운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최근 2차 전지 산업이 무섭게 성장하면서 관련 업체에서는 인력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앞으로 5년간 포항에서만 9천 명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요 기업들은 지역 대학과 잇따라 업무 협약을 맺고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포항 영일만 산단의 모습입니다. 몇 년 새 2차 전지 관련 공장들이 산단을 가득 채워 빈 땅이 없습니다. 2차 전지 수출은 이미 가전 수출을 추월했고 머지않아 반도체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업계에서는 인재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포항에 둥지를 튼 에코프로는 한동대와 인재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2차 전지 계약 확과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수한 학교와 같이 저희가 협업을 해서 기술 인력 육성에 기술 인력 육성을 같이 하게 됨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두 기관은 한동대 교수진과 학생, 에코프로 연구 인력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 연구 프로젝트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캠퍼스 안에 연구동이나 실험동 같은 걸 세우시고 그 안에서 에코프로 일을 하시면 산학 협력이 저절로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오는데요. 포항의 또 다른 2차 전지 앵커 기업인 포스코 퓨처엠은 다음 주 포항공대와 인재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학부 과정에서부터 2차 전지 관련 강의를 확대해 전문 연구 인력 조기 확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이미 연세대와 성균관대, 울산과학기술원 등 국내 여러 대학들과 인력 확보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업체들은 현장 운영 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 마이스터 고등학교와 협약을 맺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간 포항에서 계획 중인 2차 전지 관련 투자는 12조 4천억 원, 예상 고용 인원은 9천 명에 이릅니다. 최근 2차 전지 산업이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면서 포항의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 입지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부동산의 미용자 10명 가운데 6명은 앞으로 집값이 더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앱 이용자 1,93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8.5%가 아직 바닥 아니다, 더 떨어질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반면 이제 오를 것 같다고 보는 의견은 14.9%, 바닥이지만 아직 오를 것 같진 않다는 의견이 26.6%로 나왔습니다. 집값 하락 전망 이유로는 최근 1, 2년 내 오른 가격이 덜 하락했기 때문이 24.4%로 가장 높았습니다.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기 때문이 22.7%, 미분양 적체, 분양시장 저조 등의 이유가 21.5%, 금리가 계속 오를 것 같아서가 19.6% 순이었습니다.
경주 대릉원 일원에 있는 황남동 120호 고분은 5세기 후반에 조성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족과 선대로 추정되는 무덤 16기가 확인됐고 천여 점의 유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황남동 120호 고분 발굴 현장은 앞으로 2주 동안 일반에 공개됩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 대릉원 일원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황남동 120호 고분. 나무 덧널 위에 돌을 쌓고 흙을 덮어 만든 돌무지 덧널 무덤입니다. 5세기 후반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황남동 120호 고분은 귀족 남성의 무덤과 20-30년 뒤에 조성된 여성 무덤 등 3개 고분이 중첩돼 있습니다. 고분 주인이 묻힌 주곽 서쪽에 일렬로 배치한 부곽에선 천여 점의 부장품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신라 무덤 중에 황남대총 남분과 쪽샘 고분, 인왕동 고분에 이어 4번째로 큰 부곽입니다. 부곽 안에는 3-4겹 정도로 유물이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금동 마구 장식 또 말 안장 등 이제 그 마구류가 출토가 되고 있고요. 대부분은 이제 그 토기류가 되겠습니다. 황남동 120호 고분 바로 옆에선 100여 년 정도 앞선 선대의 덧널 무덤 7기가 추가 발굴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특히 무덤을 쌓을 때 산모래와 강자갈을 적절하게 사용한 독특한 봉토 방식도 확인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시기나 지역을 막론하고 처음 확인되는 그런 사례이고 또 이 그 모래가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강자갈을 이렇게 그 사이사이에 그 같이 쌓은 황남동 120호 고분 발굴 현장은 앞으로 2주 동안 연구자는 물론 일반인에게 공개합니다. 주곽과 부곽이 분명하게 나타났고 유물이 많기 때문에 시민들이 직접 보고 이 발굴이 어떤 것이다라는 걸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과 경주시는 황남동 120호 고분 유물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매장 주체부에 대한 해체와 봉분과 하층에 대한 추가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일본 정부가 어제 발표한 외교청서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이어간 것과 관련해 경상북도가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는 성명서에서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는 건 건전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정상화를 저해하는 도발 행위라고 지적하며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외교활동 백서인 외교청서에서 독도는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이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을 수년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달성군 사저에 입주한 지 1년여 만에 첫 공식 외부 일정으로 대구 팔공산 동화사를 찾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정치적인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만 총선을 1년 앞둔 가운데 행보에는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대구 팔공산 동화사를 찾았습니다. 지난해 3월 달성군 사저로 귀향한 지 1년여 만에 첫 공식 외출입니다. 평소 친분이 있는 의원 스님이 최근 팔공총림 동화사 방장으로 추대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의원 스님으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통일약사 대불로가 축원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건강한 모습이었지만 동화사 안에서 이동할 때도 차를 이용했고 조심스러운 걸음걸이에 간혹 발을 헛디디기도 했습니다. 건강은 좀 어떠세요, 대통령님? 앞에를 안 보고 자꾸 넘어지려고 그래서. 첫 공개 행보에 많은 취재진이 몰렸지만 별다른 정치적 발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원 스님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새마을 운동과 산업화 등의 업적을 추켜 세웠는가 하면 박 전 대통령은 비선 실세가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는 수십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그냥 비선 실세입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 비선 실세 하신 게 없습니다. 지지자 100여 명이 이름을 부르며 건강을 기원했고 박 전 대통령은 밝은 표정으로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스님들과 비공개 오찬, 차담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측근 유영하 변호사는 정치적인 행보가 아니라면서도
본격적인 외부 활동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전통시장 방문이라든지 공식 행사가 있으면 알리기로 했고 당장 다음 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만남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마 일정 조율을 하고 있고요. 다음 주쯤 아마 방문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아니면 내일 그쪽 보좌진들도 있고 실장님 계시니까. 달성에 자리 잡고 1년이 넘도록 외출을 자제하던 박 전 대통령이 총선을 1년 앞두고 본격 행보를 보이면서 지지 세력 결집 등 파급 효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경북교육청은 학교 현장에 챗GPT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TF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챗GPT 활성화 TF팀은 챗GPT의 국내외 활용 사례를 분석하고 학교 현장과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TF팀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교원용 챗GPT 활용 가이드북을 개발해 학교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봉화의 한 농협조합장이 50대 이웃 여성조합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합장을 직접 고소한 여성은 성폭력과 모욕이 무려 30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올해 농협조합장 선거에서 5선 고지를 밟은 이 조합장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입니다. 김서연 기자입니다. 주민 3천여 명이 사는 봉화의 농촌 마을. 거리 곳곳에 농협조합장의 성폭력 의혹을 규탄하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하지만 채 몇 시간도 안 돼 마을 주민들이 내건 현수막 30여 장을 누군가가 모두 수거해 갔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마을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50대 여성이 다시 떠올리기도 싫은 모욕을 당한 건 2년 전입니다. 이웃이 운영하는 식당에 들렀다 지인들과 술자리를 갔던 60대 농협조합장과 마주쳤는데 갑자기 술 먹기를 강요했습니다. 이를 거부하자 조합장은 여성의 머리채를 붙잡아 얼굴을 뒤로 젖힌 뒤 소주를 맥주잔에 가득 부어 억지로 먹였습니다. 기억나는 것만 무려 8잔에 이릅니다. 몸이 아파서 못 먹는다고 이러니까 머리채를 잡고 바로 해가지고 이걸 붓고 또 붓고 또 이걸부터 도망갈까 봐 꼼짝도 못하고 이러니까 맥주병을 막 치면서 식탁을 치면서 세련도 가져와 다 보세요 그냥. 성폭행도 여러 차례 있었다고 피해 여성은 주장했습니다. 2020년에는 마을 사람들과 갔던 연말 모임 중 노래방 화장실에서 또 2021년 초여름에는 지방까지 몰래 들어와 자고 있던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조합장의 성폭력과 모욕 행위는 20대 이른 나이에 남편과 사별한 30년 전부터 있었다는 게 피해 여성의 주장입니다. 그래도 참아왔어요. 자식 때문에 망신할까 봐. 며느리들도 우리네 일 거들어준다고 열심히 집에를 왔었는데 며느리들을 창피해서 어떻게 부르겠어요. 너무 애들한테 미안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피해 여성이 경찰에 조합장을 성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한 건 지난달 23일. 그러자 조합장은 자신의 농협 부하 직원인 피해 여성의 아들을 불러 승진과 부서 이동을 언급하며 사실상 고소 치하를 해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진의 연락을 피하던 조합장을 자택 앞에서 어렵게 만났는데 조합장은 성폭행과 해유 등의 의혹이 모두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여튼 법의 절차에 따라가지고 제가 대응을 하고 있을 거네. 법 나오는 대로 저도 따르겠습니다. 봉화 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북경찰청 여성 청소년과는 최근 피해 여성을 한 차례 불러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지만 조합장에 대한 피고소인 조사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한우 농가의 월 평균 소득이 최저임금 기준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한우협회 한우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우 농가의 총소득은 2조 5,512억 원이며 이를 농가당 소득으로 환산하면 월 평균 243만 원 정도로 올해 최저임금 기준 201만 원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는 사료비 등 생산비 상승과 지난해 10월 이후 이어지고 있는 한우 가격 하락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한우협회 측은 올해도 상황이 비슷해서 소규모 농가들의 폐업과 한우 사육 기반 약화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와 경주문화재단은 다음 달 8일부터 12일까지 제35회 경주시 문화상 후보자를 공모합니다. 후보자 공모는 문화예술과 교육학술, 사회체육과 특별상 등 4개 부분이며 수상은 부문별 1명씩입니다. 시상식은 경주 시민의 날인 6월 8일에 개최하고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포항 북부소방서가 올해도 화재에 취약한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화재 없는 안전마을 사업을 시행합니다. 어제 포항시 기북면 성범리에서 명예소방관을 위촉하고 주택용 소방시설을 교체하거나 보급하는 등 전반적인 안전점검을 벌였습니다. 화재 없는 안전마을 사업은 지난 2008년부터 기북면 덕동마을을 시작으로 작년까지 15개 마을 모두 883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어제는 태풍급 강풍이 요란하게 불더니 오늘은 황사가 말썽입니다. 지난 10일 고비 사막과 내몽골고원에서 발생한 황사가 찬바람을 타고 유입돼 내일까지 미세먼지 경보 수준 이어지겠고요. 현재 전국 17개 시도에는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는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150 마이크로그램을 초과 시 발령되는데요. 현재 대구의 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500 마이크로그램, 경북은 459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겠습니다. 오늘 종일 매우 나쁨 수준 이어지겠고요. 오늘은 조금 답답하더라도 KF80 이상의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대구와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고요.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합니다. 대구 10도, 안동 7도, 포항 11도로 출발해 낮에는 대구 20도, 안동 17도, 포항은 19도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아침 기온이 잠시 주춤한 가운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한편 오늘도 경북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를 중심으로는 순간풍속 시속 55km 내외로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우리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10도, 고령 5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0도, 고령도 20도 보이겠습니다.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7도, 김천 4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구미와 김천 모두 19도 예상됩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7도, 의성 2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 17도, 의성 18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11도, 낮 기온 19도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2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 오후부터 비가 시작돼 토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요. 당분간 일교차가 큰 가운데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